네, 취업을 부탁해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쌤, 캠퍼스 특파원 홍단영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단영 학생은 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구직 활동하고 또 시험도 보러 다니고 네. 공부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까 대기하는데 좋은 소식이 좀 들렸는데. 좋은 소식 있다면서요? 네, 저 새로 취업을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박입니다. 좀 어떤 직종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 언론사 취업을 하게 됐는데요. 네. 근데 취업을 부탁해 하면서 같이 면접 질문도 해보고 또 여러 기업들 소개도 들어보고 해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 덕분에.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네. 제가 시험을 이제 방송 시작하면서 항상 풀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도움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밥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모두가 같이 걷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단영이가 밥 사야 돼. 아, 그래요? 네. 한석사. 그래요? 제가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떤 음식 저는 뭐 평상시에 먹는 라조기로. 무슨 벼룩이 간을 빼드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라조기 먹는 걸로 약속 잡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취업 부탁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입생이 알아야 할 시사상식 퀴즈부터 풀어봐야겠죠? 자, 신영 씨 방법 알려주시죠. 네, 그날의 문제 출제자가 선정이 되면 퀴즈를 내주시고 나머지 출연자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 캠퍼스 특파원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문제 출제자 누군가요? 누군가요? 정가요? 오예! 바로 가고. 제가 거의 거의 반년 동안 제가 문제를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좀 공부하라는 뜻이겠죠. 네, 그럼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미국 제조업의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로 제조업의 호황을 구가했던 중심지였으나 제조업의 사양화로 불황을 맞은 지역을 일컫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러스트벨트, 2번 슬럼, 3번 스노우벨트, 4번 선벨트. 들어본 건 하나밖에 없어서 뭔가요? 3번 스노우벨트? 왜 웃으세요? 아니 자체적으로 혼자 정답을 쓰면 이제 홍 쌤이 정답을 보고 네. 이렇게 맞으면 근데 이번에는 정답을 썼는데 아, 그래요? 들어본 건 하나밖에 없어서 뭔가요? 3번 스노우벨트? 한국 씨는 이게 퀴즈를 많이 하다 보면은 그 국내 정치 그리고 이제 북한 뭐 이런 건 좀 뉴스를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거 외적인 거는 일자 무식인데. 그러면서 저희한테 무식하다고 느껴지는 것 무식하다고. 네. 맞습니다. 단영 학생 어떻게 알겠나요? 하나 네, 저 아니고 1번 러스트벨트. 오, 정답! 와. 네, 이 러스트벨트는 대표적 공업지대에서 철강, 석탄, 방직 등 제조업이 쇠퇴해 사양산업지대로 추락한 중서부와 북동부 지역을 말합니다. 디트로이트, 피츠버그, 필라델피아 등이 속하는데요. 국내에선 한국 GM이 있는 전북 군산을 시작으로 부산, 울산, 창원 등 전국적으로 러스트벨트 현상이 진행되고 있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꾸기 형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난이도 좀 어땠나요, 문제? 오늘 좀 어려웠어요. 다음부터는 다시 정치, 북한, 지금 김정은 씨가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는 말이 많은데 북한으로 갑시다, 작가님. 잘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오늘 즐겁게 문제로 한번 시작을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기업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1985년 금성 소프트웨어로 설립돼 87년 TFT LCD 개발을 시작으로 풍부한 화질과 완벽한 디자인을 구현하는 올레드, 어느 각도에서나 눈으로 보듯 자연 색감을 재현하는 IPS 등 차별화 기술을 통해 혁신적인 디스플레이 및 관련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글로벌 디스플레이 기업입니다. 2008년 지금의 LG 디스플레이로 사명을 변경해 경북 구미와 경기도 파주, 중국 광저우에서 패널 및 모듈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중국 난징과 옌타이, 베트남 하이퐁, 폴란드 브로츠와프의 모듈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시장 공략 및 고객 관리를 위해 전 세계 8개 지역의 판매 법인과 10곳의 지사를 설립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TV, 모바일, IT 및 오토, 커머셜 디스플레이 제품뿐 아니라
올레드 조명까지 다양한 제품군으로 시장을 창출해 나가고 있고요. 한 발 앞선 기술, 안정적인 생산 능력과 시장에 대한 통찰력으로 세계 1위의 디스플레이 업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는 이 취준생들이 집중하는 이 워너비 기업인데요. 우리 단영 학생도 당연히 LG 디스플레이 알고 계시죠?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도. 네. 그렇군요. 우리 꾸경님도 LG 걸 쓰시죠? 저는 중소기업 거 쓰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근데 이게 왜 뭐 화질 차이가 크게 안 나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맞아요. 좀 많이 나는데 이게 싸고 큰 TV를 보고 있는데 근데 또 패널은 또 다 그게 LG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중소기업이라도 그만큼 LG께 참 그 제품이 좋다라는 걸 그만큼 좀 증명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럼 이 시간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부터 살펴볼까요? 전쌤. 네. 지난 1년간 LG 디스플레이와 관련해서 23,400여 건 정도 언급이 됐습니다. 연관어 보면 뭐 LG, 삼성 이런 단어가 1, 2위에 있었고요. 디스플레이라든지 올레드, LG전자, 삼성전자 그리고 패널, 투자, 중국 사업, 실적이라든지 유기발광 다이오드, 영업이익, 코스피, TV, 스마트폰 네, 아무래도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뉴스라든지 이런 곳에서 코스피 아니면은 기술과 관련된 이런 설명을 통해서 아마 연관어들이 좀 뜬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아마 일반인들이 많이 검색했다라기보다는 관련 주식이라든지 네. 또 기업에 대한 어떤 분석을 통해서 이런 단어들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홍쌤. 그렇다면 LG 디스플레이는 채용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 LG 디스플레이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당연히 삼성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삼성전자 DS 부분에 도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채용이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연구개발, 설비, 그리고 이제 문과들이 지원하는 영업, 그리고 이제 경영 지원. 그런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최근 올해 하반기 때 나왔던 공채를 보면 R&D 파트에서는 패널 설계하는 파트가 따로 뽑고요. 그 다음에 회로 설계 파트가 또 따로 뽑아요. 그리고 기구와 공학 설계 파트, 그 다음에 좀 채용 규모가 큰 편인 공정 장비 운영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도 문과들이 지원할 수 있는 영업과 이공계를 뽑는 영업을 또 따로 돌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일즈 마케팅 직군 서울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전공 무관으로 채용이 이루어지는 반면 세일즈 마케팅에서 이제 기술 영업 파트는 이공계열에게 좀 기회를 더 많이 주고 또 이공계열 중에 또 외국어 능력을 높은 친구들한테 또 가점을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일즈 마케팅과 상품 기획도 이공계열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텝 전략, 그 다음에 기획관리 회계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문과 학생들이 도전할 수 있는 직군. 그래서 타 디스플레이 회사보다 내가 LG 디스플레이에 도전한다? 그러면 내가 전자를 전공했는데 이 부분을 회로 설계 파트에 도전할 것이냐, 안 그러면 나는 현장형이 더 맞기 때문에 정기적인 부분과 인턴 생활을 잘 활용해서 공정 장비 쪽으로 도전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요. 그래서 이공계들도 채용이 좀 두리뭉실하게 흘러갈 때는 오히려 좀 편한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흘러갈 때는 캠퍼스 리크루팅이라든가 현직자들을 만난다든가 이런 좀 능동적인 자세를 통해 부가적인 직무 지식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구직 활동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번엔 떠도는 한간의 소문을 확인해 봐야겠죠? 상국영. 네, 한간에 떠도는 소문. 네, 우리 LG 디스플레이에 입사하려면 D군을 찾으라고 카더라. 하더라. 네, 그동안 뭐 취업을 부탁해 하면서 제가 뭐 홍생만큼 큰 도움이 못 돼서 제가 좀 뭐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은 정말 확실한 팁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 팁이 뭐냐면 2018년 우리 LG 디스플레이 사무직에 합격한 우리 사원들 중에 무려 98%가 도움을 받았다는데 그게 바로 D군입니다. 그 D군, 네, 정체가 뭡니까? 누구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LG 디스플레이 면접장 가서 그런 황당한 문과들이 있어요. 우리 회사의 경쟁사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거기서 뭐 삼성전자 이런 소리 나오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는 TV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쓰는 모바일,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라든가 타블렛, 그리고 이제 TV, 거기에 들어가는 패널을 공급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한테 삼성전자는 어찌 보면 고객이 될 수도 있는 회사이지 경쟁하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 경쟁사면 당연히 삼성 디스플레이, 뭐 재팬 디스플레이, 그다음 BOE 코리아 뭐 이런 기업들이 잡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패널이라는 부품 단으로 들어오면 도대체 OLED가 뭐고 LCD는 뭐고 LED는 뭐고 뭐 삼성
삼성에서 진행하는 마이크로 LED는 뭐고 퀀텀은 뭐고 이런 것들을 이공계들조차 학부 시절 때 디스플레이의 어떤 광학 메커니즘 배우고 그다음에 전자재료의 어떤 그 공정의 기본기는 배우지만 실제 디스플레이 패널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채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런 걸 좀 알고 이 친구들이 도전해야 회사 생활도 잘할 수 있고 또 좋은 기업이라는 걸 학생들에게 더 많이 전파할 수 있겠구나라는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D군의 디스페이라는 이 블로그인데요. 이 블로그가 여태까지 8년 만에 누적 방문자 수가 1111만 명을 돌파했다. 그러니까 이 블로그는 전혀 재밌는 블로그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취업을 위해서 이 산업을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블로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홍보 활동을 잘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LG뿐만이 아니라 삼성이나 다른 회사들도 요즘 이런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산업 분석이라든가 기업 분석이라든가 제품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봐요. 회사의 뉴스 검색을 하거나 안 그러면은 뭐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소, 현대경제연구소 이런 경제연구소 사이트의 산업분석 보고서를 보고 뭐 그다음에 좀 기술 관련된 연구소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료를 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사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 교육 과정들을 확인해서 이런 테크니컬 로드맵을 자기 나름대로 완성을 하는데 그 이전에 우선 내가 갈 기업에서 공표하고 있는 정보 내용부터 정확하게 숙지하고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LG 디스플레이 직원들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네, 올해 12월에 잡플래닛이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평균 연봉이 6,552만 원입니다. 사원이 4,145만 원, 대리가 4,693만 원, 과장 5,423만 원, 차장 6,314만 원, 그리고 부장은 7,077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홍쌤, LG 디스플레이에 입사하려면 또 어떠한 스펙이 필요할까요? 실제로 제 합격자인데 자소서 항목에 들었던 과목을 들어라고 적는 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재료를 전공했던 친구들조차 디스플레이 관련된 과목이 많이 개설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일반 반도체와 관련된 과목을 많이 듣죠. 그러면 야 이거는 내가 지금 LG 디스플레이 도전해야 되는데 반도체 과목을 적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걸 빼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경쟁자들도 디스플레이 관련된 개설 과목이 많지 않기에 그걸 들었던 친구들은 없죠. 그리고 공정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면 반도체 8대 제조 공정과 OLED나 LCD 공정에는 상당히 상관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반적인 전자재료의 재질과 공정과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나만의 공학적인 능력을 보여줄 수 있기에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해서 조전하는 게 취준생들 입장에서 이공계들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볼까요?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하는 시간이죠. 상국영. 네,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직접 보고 선택하라 샵 테크니컬 토크입니다. 우리 LG 디스플레이가 뭐 잘 나가는 기업인 만큼 자신감도 또 충만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취준생들한테 우리 회사를 직접 와서 마음껏 보고 듣고 느끼고 지원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공계 학생들한테만 우리 이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고 듣고 느끼는지 좀 알아볼까요, 전쌤? 그러니까 일단은 직접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이 테크니컬 톡을 진행을 했는데 네. 이공계 학생하고 교수진 약 400여 명을 현장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2013년부터 매년 지금 이공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채용 행사인데 인사부서 직원한테 사실 설명만 듣는 일반 채용 설명과는 좀 다르게 사실 여기에는 한상범 부회장이라든지 강인병 부사장, 주요 경영진들이 강의도 하고 또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행사를 직접 갖고요. 그리고 참여한 학생들은 그룹별로 이 선배 사원들하고 직무 상담도 실제로 하고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전시관을 견학하면서 여러 가지 또 질문 사항도 묻고 대답할 수 있는 좀 편안한 그런 행사가 진행이 되고요. 좀 더 현실적인 그런 조언들을 많이 해주는 채용 행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워낙 취준생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요. 인재 유치에 이렇게까지 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LG 디스플레이는 전 세계 최고의 디스플레이 회사임에 분명해요. 그리고 LCD 쪽에서는 중국의 BOE 코리아한테 시장을 뺏겼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오지만 패널의 개수를 카운트했을 때 역전당한 거지 우리나라가 55인치 이상의 대형 평형 패널을 아주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패널의 사이즈가 커지면 생산성이 기술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아직 여기까지 못 왔거든요. 그러니까 면적으로 만약에 이걸 계산해 보면 아직도 LG 디스플레이가 왜 1분기 기준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중요한 거는 OLED로 넘어가고 있어요, 대형이요. 그래서 이 OLED는 아직도 LG 디스플레이가 꽉 잡고 있죠. 그런데 아직은 시장이 더 크게 개화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 LG 디스플레이 실적이나 상황이 그다지 좋지 못해요. 그러면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제가 오프라인 제 수강생들 합격자들 모임을 가져요. 그래서 삼성 합격인의 밤이라고 해서 제 하반기 때 재학생들 한 100명 가까이 취업이 됐거든요. 근데 그 행사장에 제 과거에 합격했던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LG 디스플레이 현직자예요. 그래서 왜 왔냐면 삼성에 가고 싶은데 동태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본인 동기들 중에 상당수가 삼성의 인적성 시험, 지사 시험장에 간다 하고요. 또 삼성 면접장에 갔던 친구들, 또 하이닉스 면접장에 간 본인 동기들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전자재료 산업에서 도전했던 친구들이 LG 디스플레이를 도전하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서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를 더 가고 싶어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하이닉스가 더 낫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채용에 이공계 채용 그리고 뭐 우리나라 채용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제가 보건대 삼성에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DS 부분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SK에서는 당연히 하이닉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LG에서는 LG 디스플레이, LG 화학 이쪽에 채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 회사의 삼각편대에서 이 세 회사들 간의 경쟁이 아주 치열하죠. 그러니까 누가 인재를 더 많이 데려갈 거냐. 그 경쟁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해시태그도 볼까요?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IT 발전소, 샵 우리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입니다. 우리 기업이 성장하면 그만큼 좋은 일도 하고 그리고 또 그걸로 또 기업이 또 도움이 되는 사회 공헌 사업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우리 LG 디스플레이도 자신들이 가진 기술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일인지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전쌤? 그러니까 소외계층 아이들의 어떤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일회성 기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IT 학습장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50호점을 IT 발전소 50호점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 뭐 컴퓨터라든지 TV 이런 첨단 멀티미디어 기기를 갖춰가지고 아이들이 쉽게 IT 기기를 통해서 또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최근 3년 동안 IT 발전소가 설치된 보육시설을 거쳐간 450여 명 중에서 70%가량의 아이들이 실제로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추후에 또 LG 디스플레이에 입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사회 공헌을 통해서 또 우수한 인재를 또 개발하는 여러 가지 목적을 함께 달성하고 있는 것이죠. 네, 홍쌤 또 최근 LG가 이제 4세대 구광모 회장 체제를 시작을 했는데요. 앞으로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최근에 이렇게 40대 총수잖아요, 구강모 회장이. 그리고 나서 이제 첫 인사가 발표가 돼서 촉각이 곤두섰죠. 이거 과연 얼마나 많이 바뀔 것이냐.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제 수뇌부, 부회장급들은 안정을 선택을 해서 그 LG화학을 제외하고 5명의 부회장은 모두 유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격하게 또 이 변화를 주게 되면 그룹이 흔들리기에 연륜과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CEO들은 이제 유임이 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참모진들은 이제 조금 젊은 세대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 대비 LG가 좀 인화를 강조하고 안정적인 그런 기업 문화, 그러니까 체계적인 기업 문화를 갖고 있기에 이번에 뭐 오너의 변화가 생겼다고 해서 아주 급격한 채용의 변화라든가 그런 건 없을 것 같고요. 인사 제도는 조금 더 안정을 되찾으면서 절반 정도의, 그러니까 일부는 유지를 하고 새로운 부분들은 좀 개선해 나아가는 그런 식의 인사 시스템의 변화와 채용 시스템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이번엔 내일은 영어방! 영어방입니다. 오늘 소개한 기업의 제품 중 한 가지를 캠퍼스 특파원이 판매를 하는 건데요. 영업의 기본은 제품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참신한 홍보 아이디어겠죠. 오늘 소개한 기업의 제품 중 단영 학생이 선택한 제품 어떤 건지 지금부터 소개해 주시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제품은 LG 디스플레이의 전자칠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네. 지금 학생이 나와서 암술 수술의 구조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스마트 러닝이 대세잖아요. 그래서 뭐 교육 산업에 동차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업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유용한 그런 제품입니다.
LG 디스플레이만의 강점은 일단 빛 번짐이 없고 이렇게 가까이 댔을 때 그림자가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세계 최초로 가장 큰 사이즈를 발명을 해냈는데요. 그게 바로 84인치입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가 1.9, 1.1m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낮에는 보통 커튼을 치거나 아니면 불을 꺼놓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 조명 그대로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근데 조금 비싼데 800만 원 정도고요. 그리고 대신 LG 디스플레이가 이 기존 칠판에 비해서 8배 설명하고 그다음에 3.5배 정도 크다고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세일은 안 하나요? 근데 사이트마다 조금 다르겠죠, 가격이. 네. 다른 제품들은 가격이 어느 정도대인가요? 이게 인치별로 다르더라고요. 보통 이 인치는 거의 500만 원이 넘어가는 수준이고요. 조금 작은 인치들은 한 3, 400만 원? 그래도 100만 원이 넘는 가격대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는 좀 비싸네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너무 네. 비싸서 네. 쉽게 섣불리 그냥 사야지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집에서 뭐 누구 이렇게 할 게 없는데 네. 그래도 집에다 놓기에는 좀 비싸 맞아요. 보입니다. 네. 우리 꾸경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저걸 이제 뭐 사실 집에는 안 쓰는데 뭐 학교나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그쵸. 이렇게 터치도 네. 가능하고 하니까 좀 저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800만 원이면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네. 자, 전 선생님께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도 이제 일반인한테 파는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800만 원 주고 사실 사기 쉽지 않은 제품인 네. 것 같고 기업이나 다른 곳을 대상으로 한정해서 처음부터 좀 목표를 좀 정확히 해서 발표를 시작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게 참 전혀 상상을 못했던 제품이 나오니까 저도 어떤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들어야 될지 사실은 좀 멘붕을 좀 왔던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제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설명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 이걸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를 좀 더 설명해 줬으면 뭐 저 같은 사람이 많다라고 했을 시에는 어떻게 유용하게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하는 방법을 좀 더 설명했으면 어떨까라는 그 정도의 아쉬움이 있을 뿐이지 네. 사실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로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에 단영 학생 같은 여성 문과 학생들이 도전한다라고 하면 이런 전자 칠판이라든가 디지털 사이니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디스플레이가 TV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광고판, 전광판도 이제 디스플레이로 교체가 되죠. 근데 이 투자가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을 해보면 아주 작은 사업 투자에 지나지 않아요. 디스플레이 시장이 중소형, 대형이 있고 이제 중소형이 있는데 대형 시장에서 LCD는 중국한테 많이 지금 뺏기고 있어요. 그래서 OLED 시장은 LG 디스플레이가 시장의 최강자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LG 디스플레이에 사활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재미난 건 대형만 있는 게 아니라 모바일이나 타블렛, 우리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중소형 패널 시장이 있습니다. 중소형 패널 시장에서의 과거의 기술, LCD의 최강자는 재팬 디스플레이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진일보한 게 이제 OLED인데 여기에 절대적인 강자가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점유율이 약 한 95% 정도 돼요. 그러니까 모바일의 OLED는 삼성이 꽉 잡고 있죠. 그러면 삼성은 모바일은 그렇게 절대적 강자인데 대형은 안 하냐? 대형은 안 해요. 대형은 퀀텀, 우리가 QLED라고 들어봤을 텐데 퀀텀담 디스플레이하고 그다음 마이크로 LED라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LG와는 다른 노선을 꾸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은 이렇게 흘러가겠죠. LG가 지금 꿈꾸는 건 모바일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OLED를 해서 삼성과의 경쟁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대형 시장에서 삼성은 퀀텀과 마이크로 LED를 한다고 하는데 OLED 시장을 더 확장시켜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 LG 디스플레이에 거의 명운이 달려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찌 보면 아주 기본적인 이슈인데 그 필드에 있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어도 또 이제 잘 모르는 문과들은 들어도 계속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없어지게 되면 좋은 발표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 그게 없던 기업이든 이게 기술 기업과 산업재 기업들의 특징인데 조금 정확하게만 한번 잡아두면 그 다음에 이제 뉴스들 보면서 업데이트가 가능하기에 산업 구조를 이해하고 제품 구조와 제품의 SCM을 아는 그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엔 실전 면접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영. 네, 우리 실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전에 없던 거를 새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스마트 교과서라든지 OLED 조명이라든지 예전에는 없었던 거를 더 발전시키거나 또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의 사전적 정의도 정의지만 시장으로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TV 시장은 앞으로 이제 커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디스플레이 패널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 중요한 게 스마트폰, 타블렛이고요. 그다음에 IoT 시대라는 건 제가 뭐 방송에서 늘상 얘기하지만 결국 디바이스들이 많아져요. 그럼 디바이스들이 기능을 하고 센싱을 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는데 축적된 데이터, 센싱된 데이터를 유저들에게 알려줘야겠죠. 그럼 어디가 되든지 간에 작든 크든 그게 플렉시블이든 무엇이 되든지 간에 표시 장치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결국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게 되면 반도체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5G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좀 구조를 하면 잡으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신영 아나운서한테도 하나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이 시간이 돌아왔군요. 네. 인생의 좌우명은 있죠? 네, 제 좌우명은 네, 예. 좌우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경험을 한번 말해보시고. 경험 아니잖아요. 경험이에요? 경험이요. 경험 아닌 아, 왜 것 사람을 같은데? 위해서 의심을 해요? 제 좌우명은 나 자신을 믿고 즐기자입니다.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스스로를 믿다 보면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좀 더 생기게 되는 것 같고요. 또 그 일을 또 즐기면서 하다 보면 업무에 대한 효율성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일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긍정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더 스스로 성취감도 많이 느낄 수 있고 재밌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경험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믿고 즐기자라는 얘기도 그러니까 좌우명은 아무 얘기나 상관없고요. 네. 진짜 내가 살아오면서 내 삶의 어떤 규범이 되거나 내 가치관을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정말 연결시키는 건 별로 저는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뭐 믿고 즐기자 그래서 저는 공정에서 있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많은데 뭐 즐기는 편이다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 없죠. 그런데 뭐 믿고 즐기자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은 또 후술된 얘기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귀 속에 남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키워드는 추상적이라 하더라도 나오는 내용에는 어떤 다음 질문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 믿고 즐기자.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일을 할 때도 저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즐기는 마음가짐으로 일을 했었고 그 장소가 뉴욕이었고 그 장소가 어디였고 이런 배경의 키워드를 좀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다음 질문에 대한 뭐 단초라도 좀 들어가는데 지금은 너무 일반적이었으니까요. 귀를 열게 만들기 위해서는 일부 고유 명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단영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저는 잘 모르는 기업이었는데 와서 새로운 것도 알게 되고 또 홍쌤, 전쌤께 좋은 정보도 얻게 됐습니다. 네,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그 이공계들은 지금 이제 상반기 시즌을 본다라고 하면 내가 어느 산업에 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디스플레이라고 하면 재료를 전공했던 친구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산업공학도들, 기계공학도들, 전자공학도들 누구나 다 뽑아요. 그래서 아주 안개 속이다. 도대체 내가 어딜 가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분은 우리나라에서 그냥 이런 방법이 어떨까 싶어요. 우리나라의 재계 랭킹 순위. 그리고 각 계열사에서 주력 계열사의 매출을 보세요. 매출이 그 기업의 덩치를 보여주거든요. 그 덩치가 큰 기업들이 도대체 무슨 수업을 하고 있냐, 문과들도. 그 부분부터 하나하나 짚어 나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 필드가 우리가 대학교를 갈 때는 어차피 학교의 나열 순위가 누구나 알기 때문에 고민이 없었지만 기업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각 주력 계열사의 매출 사이즈를 보고 채용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발전 가능성이 얼마나 있고 시스템이 얼마나 체계적일 것이냐. 이 부분을 우선 좀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꿀팁 감사합니다. LG 디스플레이로 2부까지 해봤는데 오늘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다 보니까 네. 이 취준생분들이 좀 마음이 몽글몽글하고 좀 밖에 나가서 좀 놀고 싶고 이러실 수도 있는데 좀 끝까지 버티셔서 취업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취업 부탁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